네, 이렇게 아예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까지는 아니에요. 좀 더 편안하게 뒤쪽으로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그리고 룸미러도 지금 디지털 룸미러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폴스타 4를 시승을 하는데요. 아마 디자인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진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이렇게 토르 망치가 두 개로 딱 쪼개진 것 같은 듀얼 블레이드 형태의 헤드램프가 인상적인데요. 이 차량은 6,990만 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서울시 기준으로 보조금은 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또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100kWh 배터리거든요. 싱글모터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는 511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주행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와서 500 초중반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 D 세그먼트 치고 공간감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빠르게 공간 둘러보고 주행까지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제동을 아까 조절을 해봤거든요. 근데 가장 강하게 했을 때는 원페달 드라이빙 수준으로 아예 멈추기까지 가능해요. 근데 패밀리카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뒷좌석에 가족들도 좀 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약간 멀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상태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감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무겁게도 가능하고 아예 가볍게도 가능한데, 진짜 완전 가볍게 되고 진짜 무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회생제동도 그렇고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이 단계마다 조절하는 데 있어서 진짜 확확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표준이 제일 부담도 없으면서 안정감도 좀 있는 편이라서 표준으로 놓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도 6,990만 원으로 출시가 됐어요. 깡통 모델로 구입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기본 적용이 되고, 시트가 이제 아예 블랙 시트로 바뀌는데 나파 가죽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혼자서 타고 다니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이랑 같이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플러스 옵션이 있거든요. 그걸 선택하면 600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근데 그 옵션을 넣으면 테일게이트도 퀵 모션으로 열고 닫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다 보면 짐칸에 짐을 실을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옵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트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또 HUD가 들어가고, 그리고 가족들이 앉는 2열 공간에도 뒷좌석이 전동으로 리클라이닝이 돼요. 사실 이 D 세그먼트 차량 중에서 뒷좌석이 이제 리클라이닝이 전동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뒷좌석 리클라이닝 하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하만카돈, 요 사운드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여기에 나파가죽 시트가 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 선택하게 되면 시트가 나파가죽으로 바뀌면서 통풍 기능까지 들어가고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하만카돈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사운드가 12개로 늘어나면서 여기 헤드레스트에서까지 사운드가 나오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가족들이랑 같이 이용을 할 때 뒷좌석에서 가족들이 자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나는 노래를 듣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여기만 사운드를 켜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파가죽까지는 조금 선택을 안 하더라도 플러스 옵션까지는 패밀리카로 타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나파가죽이랑 플러스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 7,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보조금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 7,50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시는 거죠. 오, 트렁크 공간은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배터리 때문에 아래쪽 공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들어보면 이 안쪽으로는 생각보다 깊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품 같은 거는 깔끔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이렇게 폴딩을 해봤는데요. 가운데 이 바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탈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탈거를 하면 좀 더 넓게 이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파노라마 선루프로 엄청 와이드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차박, 차크닉 하시는 분들이 또 전기차는 차에서 에어컨, 히터 이런 걸 틀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차박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쿠페형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앉아서 뭐 공간을 즐긴다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160인데
앉아보면 네, 이렇게 아예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잠만 자는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2열 공간은 어떤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폴스타4도 작은 사이즈의 차량이 아니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엄청 큰 차량을 운전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배터리 무게까지 생각하면 되게 무거운 차량이잖아요. 근데 차량이 오히려 좀 가볍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스티어링 휠 감도라든지 아니면 회생제동을 좀 조절하면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표준으로 두고 회생제동을 아예 끈 상태에서는 진짜 차량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되게 작은 차를 운전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큰 편은 아닙니다. 공기 저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얄쌍한 디자인으로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이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보는데 불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룸미러도 지금 디지털 룸미러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울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카메라로 볼 수 있는데 뒷좌석의 승객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이 뒷좌석에 창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달려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아이오닉 6도 사이드 미러도 카메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썬팅에 따라서 뭐 어두운 공간에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이 창문을 내리고 봐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카메라니까 창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시야도 오히려 안쪽에서 보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룸미러가 카메라로 달린 차량들을 타면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런 차량들이 이번에 이제 현대 기아 차량들도 신형 모델로 바뀌면서는 이렇게 룸미러가 카메라로 들어가는데 제 아이오닉 6는 아직 신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룸미러까지는 카메라가 안 들어가 있죠. 사실 테슬라 말고는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차량들이 거의 없잖아요. 보통은 클러스터랑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일체형으로 이렇게 파노라마로 들어가는 그런 차량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이렇게 가운데 거의 아이패드 하나가 장착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반자율 주행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거의 아이패드 같은 이 디스플레이로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걸 즐길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전기차의 장점이 차량 안에서 히터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그렇게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즐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 차박을 한다든지. 근데 그럴 때 이 화면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만 클러스터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폴스타4는 디스플레이도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크게 들어가지만 여기 클러스터도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옵션을 선택하면 HUD까지 들어가는데 정보량은 꽤 다양하게 나오네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실행을 시키면 진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실행이 되고 있구나 이거를 아예 가운데 이 컬러가 바뀌면서 알려주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리면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만지면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표시가 없지만 눌러보면 이 클러스터에 되게 직관적으로 또 표시가 돼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켰는데 이게 차선도 꽤 잘 잡아주고 앞차와의 간격 조절도 상당히 잘 해줍니다. 스티어링 휠을 손을 올리라고 떴는데 이렇게 터치만 해주면 되는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전기차를 2대 타고 있잖아요. 타이칸도 타고 있고 아이오닉 6도 타고 있는데 두 차량 다 싱글 모터입니다. 아이오닉 6가 폴스타4랑 같이 놓고 비교한다면 세 차량 중에서 가장 낮은 출력과 마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뭐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고 힘이 부족하다, 답답하다 그렇게 느껴본 적 없거든요. 전기차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확확 치고 나가는 그 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듀얼 모터로 했을 때 고속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더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싱글 모터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타이칸도 그냥 베이스 모델로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폴스타4도 싱글 모터지만 전혀 뭐 힘이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 없고요. 오히려
고성능 차량의 내연기관들이랑 비교해도 진짜 파워풀하게 나갈 정도로 이제 전기차들은 힘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511 정도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기차를 이제 안 타보신 분들은. 근데 제가 아이오닉 6를 지금 2년 넘게 타고 있거든요. 1년에 2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는데 거의 평균적인 주행 거리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하면서 이용을 하면 진짜 충분히 편하게 주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충전을 하는 것도 완전 다 배터리가 닳았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는 평균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아이오닉 6가 500에서, 그러니까 여름에는 뭐 600까지도 찍히는데 평균적으로는 500 초반에서 중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폴스타 4가 511 정도 간다고 하면 실제 주행했을 때는 한 500 중반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500 초중반?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 차량도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타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하면서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메모리 시트가 2개나 3개까지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폴스타 4는 6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좋지만 이제 회사차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명까지 저장이 되는 차량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가 춘천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차가 2m가 전폭이 넘다 보니까 주차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후진 기어만 넣으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도 나오고 후방 카메라도 나오는데 이게 왜곡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차를 하는 모습까지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어떤 차량들은 거리가 엄청 멀게 느껴지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이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살짝 차가 가까우니까 여기 경고 표시를 주잖아요. 그래서 살짝 앞으로 가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눈으로 지금 사이드미러 보는 거랑 거의 동일하게 카메라가 나와주네요. 네, 이렇게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량 사진이 있잖아요. 이거를 투명 모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가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 아래쪽으로도 라인은 그려져 있어요. 어쨌든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에 나오기 때문에 주차하시는 데는 큰 불편함 없이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폴스타4의 2열 공간에 들어와 봤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한번 보고 2열 승차감까지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고는 꽤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전장도 길고 그리고 전폭도 이게 전폭 자체가 2m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내 공간에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도어 자체도 살짝 이렇게 팔을 놓는 부분이 안쪽으로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더 공간감이 넓게 느껴지고 특히나 이 글라스 루프가 완전 와이드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은 이 앞쪽에서 끊기거나 뭐 이 정도에서 끊긴다면 얘는 머리 뒤쪽까지 이렇게 루프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 타고 있을 때 개방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이게 글라스 루프 때문인지 조금 더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 키가 160이에요. 평균적인 성인 여성분들의 키인데 주먹 2개 정도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충분히 앉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레그룸은 진짜 여유롭습니다. 제가 운전자 기준으로 맞춰놨을 때 와, 주먹으로 뭐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여유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옵션이 지금 적용된 차량이에요. 이걸 들면 5인승으로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걸 내렸을 때 플러스 옵션이 들어가면 이렇게 전동으로 시트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세웠을 때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도 크게 불편한 각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평균적인 각도 조절 안 되는 SUV의 각도인데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뒤쪽으로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이게 전동으로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통 D세그먼트 뭐 이 정도 급의 전기차에 전동으로 2열 시트가 움직이는 차량 거의 없잖아요.
근데 플러스 옵션 선택하면 이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파 가죽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라서 착자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죽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이게 뒤쪽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룸미러로 뒤쪽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헤드레스트도 상당히 큰 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뒤에서 잠을 자거나 할 때도 헤드레스트에 기대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양쪽으로 움직여도 이렇게 고개가 아예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받쳐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터치식으로 공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음료 컵홀더는 이렇게 눌러주면 바로 2개가 나옵니다. 도어 쪽으로는 음료를 넣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가 위쪽이 뚫려 있진 않기 때문에 수납은 가능하지만 빨대를 꽂는 그런 음료까지는 홀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핸드폰을 올려두기 딱 좋은 사이즈의 받침대 하나 정도만 있고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네요.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기에 공간감도 괜찮고, 옵션도 뭐 선택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나파 가죽까지는 아니어도 플러스 옵션까지는 선택을 하신다면 패밀리카로 이용하는데 충분한 옵션을 누리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SUV로 패밀리카로 탈만한 차량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품격 리뷰 차도녀 자동차 리뷰를 부탁해.